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과연 상속세 폐지 될까요? 지금 여당에서는요, 자본이득세로 변경하고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한 나라는 상속세가 높다면 소득세 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소득세가 최고 49.5%입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상속세도 최고 60%까지 OECD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죠. 정말로 둘 다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렴주구의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를 축적하면요, 신음속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득세 최고 49.5%인데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나 기타 등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요, 종부세도 어떻습니까? 7.2%에서 내려갔지만 여전히 최고 6%입니다. 농특세 20%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1세대 3주택인 경우는 82.5%까지 부과하죠. 비록 1년 단위로 지금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죠. 그 다음에 상속세 어떻습니까? 50%지만 대주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 할증세액으로 60%까지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소득세 등으로 내는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세나 종부세나 이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상속세율은 50%죠. 하지만 최대 주주인 경우는 세대 어떻습니까? 할증세액이 20% 포함해서 60%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1위하고 2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미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1위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12조 이상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기네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도 넥슨 회장입니다. 김정주 회장이죠. 6조 원 이상을 냈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론 머스크가 약 400조 원 정도의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온다면은 우리나라로 귀화한다면 200조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귀화할 생각은 없겠죠.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 방식인데요.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벨기에부터요, 24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플러스 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는요, 어떻습니까? 라트비아는 상속세가 없고 리투아니아는 상속세하고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상속세 폐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호주, 오스트리아, 카나다, 그 다음에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총 10개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세금 지옥입니다.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물론 노후에 그만큼 대가로 보상을 해줍니다만 이 나라도 그 놀랍게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노르웨이 마찬가지죠. 자, 각국의 상속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이탈리아죠.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요, 7%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알아보겠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요. 북유럽 국가죠. 복지 천국인 나라. 3개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 중에서 2개국은 상속세 폐지했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코가 되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죠. 아, 죄송합니다. 체코가 아니고요. 칠레가 되겠습니다. 2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이 3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탈리아인데 아까 거는 이탈리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3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스웨덴이 34%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3%는요,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알아보겠습니다. 40%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미국은 상속세 이렇게 많이 내는 것 같지만요, 배우자한테 상속하면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한테도요, 어떻습니까? 1100만 달러. 부부가 각자 주면은 2200만 달러까지 상속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4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0%입니다. 일본은 55%죠. 그러니 일본이 최고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최대 주주 할증세액 20% 합친다면 50%가 아니라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요. 유산세 대비해서 엄청나게 세율이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배우자 공제로 법정 상속분까지 공제해 주다 보니까 1조 원도 공제가 가능하죠. 이에 비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유산세 방식으로 누진과세를 하고요. 배우자 공제는 딸랑 30억 원의 한도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1등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시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나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배우자한테 상속한다면 상속세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인데 경제 공동체한테 나눠주는 것이 세금이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법정 상속분 이하이면 전액 공제, 10조 원도 공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일본은요, 배우자하고 자녀들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50% 법정 지불입니다. 자녀들은 50%를 나눠 갖죠. 그러니까 20조 원을 놓고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는 10조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100만 유로, 독일은 50만 유로,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나라는 이중과세에다가 어떻습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일 때 남편하고 아내가 주택 하나씩 가졌을 때는 2주택으로 봐서 중과를 하고요. 경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상속세는 또 경제 공동체라고 인정하지 않고 각자 또 세금을 뜯습니다. 그러니 양아치 짓이 아닐 수가 없겠죠.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 보겠습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요. 이런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는데 일부 나라들은요. 자본이익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하고 현재 양도가액하고 양도했을 때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할 뿐이죠.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속을 받을 땅이나 건물,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거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처럼 자본이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득세 제도는 자녀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치 가업상속공제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최초 취득가, 비상속인의 취득가 대비 양도가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폭탄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월 가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자본이득세로 30%까지 최고세율을 때리고 있고요. 카나다는 50%인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25일부터 그러니까 조만간 지금 벌써 일어났겠죠. 66%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호주는 45%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순자본 금액의 22%, 부동산은 50.6%, 배당금은 37.7%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무지막지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가 실패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가 소멸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소멸된다면 심각한 국민경제 악순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전 세계 43%의 MS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37 손톱깎이의 비윤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대의 콘돔 판매 회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이나 기타 EU나 아니면은요 유엔에서 콘돔을 살 때 가장 많이 선호도 1위가 되는 지정되는 회사가 바로 국내 유니더스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 마찬가지로 상속세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노무바이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속세 수술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가 그러니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을 내다가 죽을 때는 또 상속세까지 내야 되니까요. 당연히 이중과세 논란이고요. 당연히 상속세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상속세를 없애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급기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상속세는 폐지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은요, 자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합니다. 한 자녀밖에 없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율 인하,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20% 등의 조치가, 획기적인 조치가 더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창업 및 가업 승계 시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지하더라도요. 그리고 자본이득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이 49.5%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도소득세율 인하가 답이 되겠죠. 20%나 10%로 한다면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폐지가 정답이 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세율과 이중과세 논란이 있지만 폐지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인 세율 인하 플러스 유발세금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변화시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땐 철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 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세금 올려. 이러한 철학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폐지했을 때 효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자산가한테 일방적인 혜택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자본 유입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폐지 하나 만화가 되겠죠. 따라서 폐지하지 말고 상속세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발 효과를 기대하면서 세법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고 충분하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되느냐, 이런 것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속세 폐지보다는요, 창업 및 가업 승계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업 및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업을 양도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창업 활성화가 되겠고요. 고용 촉진이 되겠고 유발세금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발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업을 함으로써 기업을 가업승계를 성공해서 유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있겠고요. 소득세 있겠고 부가가치세 있겠고요. 기타 세금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레저세, 개별소득세, 유류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25종이거든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25가지가 모두 다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세수 실적이 10조 원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세금이 200조 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발 세금을 400조 원 정도로 막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업을 살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해야만이 어떻습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세금도 엄청나게 유발을 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대부분 다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은 시장 개방에 문제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기업 활동을 어떻습니까? 국가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요. 증여세율도 좀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없이 면제해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으로써 젊어서부터 증여를 활성화시켜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창업하기는 만만치 않잖아요. 자녀들, 젊은 사람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창업을 했을 때 증여세 면제를 해준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게으른 사람한테 권리를 주거나 성실한 사람이 게을러지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약간의 뭐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든가 자본이득세 뭐 이런 방식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상속세 전망을 좀 알아보면요. 상속세가 오를지 내릴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떻습니까? 절대로 제가 볼 때는요.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포퓰리즘의 바로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현행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공제만을 손을 볼 뿐이죠. 그러나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자는 소수고요. 그다음에 표를 의식한다면 절대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부자한테 감세 정책을 쓰는 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유발 세금을 증대시키니까 국가적으로 볼 땐 가장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 훌륭한 정책을 어리석게도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어떤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현재 상속세가 내려갈 걸 판단해서 가만히 있겠다면요.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상속세율은 최고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겠죠. 결국 상속세 절세 전략 없이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업승계 기업만큼은 고용 창출과 유발 세금 기여도가 많았음에도 그동안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우하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가업을 승계하거나 그다음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상속세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을 모조리 소진한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기부하겠다. 가능하지만 이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을 가겠다. 이래도 상속세는 몰라도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탈세나 절세를 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요. 탈세는 조세범위니까 당연히 절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속세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요. 수주대토의 어리석음을 바로 보이면서 재산을 모두 뺏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970년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75%였습니다. 물론 그때는요. 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최근에는요. 소득세율이 최고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상속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보다는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시간과 대책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상속세 절세 누구나 실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상속세 증여세를 완전히 해소하면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투자와 세금 우산을 확실하게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NGP 플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그 이상의 놀라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에 아니면 200년 동안에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요. 자녀 명의로 한다면 당연히 1차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손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다면 1, 2차 상속세마저도 모조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편에서 조언하고 지원 관리해 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역량은 바로 여기에 있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람은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고요. 투자 효과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요,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에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10-5473-9327이고요. 콘스탄트 김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바로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폐지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것,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다양한 세금을 완벽하게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